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동사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좀 알아볼 겁니다. 준동사는 동사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앞에서 동사를 크게 진짜 동사, 본동사, 가짜 동사, 준동사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했었고요. 본동사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동사, 가짜 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쓴다. 그 다음에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구별이 되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형용사로 쓰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쓰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자, 투부정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에다가 투를 붙인 형태죠. 그러면 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가 동사처럼 보이죠. 그러면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의 품사는 뭘까요? 명사죠.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명사를 쓰면 얘를 주어다 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진짜 주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짜 주어라고 부를 수는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주어는 it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가짜 주어도 아니죠. 그런데 주어 역할을 해요. 이런 주어를 의미상 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명사를 쓰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만 있나요? 그건 아니죠. 명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명사를 쓰는 순간 전부가 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 입장에서는 나도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품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사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써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사를 생략이 가능한 품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명사를 생략이 가능한 품사, 즉 부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전치사를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명사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든 명사적 용법이든 부사적 용법이든 부사는 전혀 뒤쪽에 있는 품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토익에서는 for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는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for 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동명사도
원래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그 앞에 주어의 품사는 일단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써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동명사는 아까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명사처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명사 앞에 명사가 오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 명사 앞에 뭘 써주면 좋을까요? 형용사가 오면 되겠죠. 왜냐면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수식하는 일이거든요. 수식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얘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탐, 북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명사죠.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를 북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탐스, 북 이렇게 apostrophe s 소유격으로 바꿔주시면 명사 앞에 소유격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품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의 형태로 동명사 앞에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현재 분사, 밑에 있는 더는 과거 분사인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도 원래 동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앞에 주어를 명사의 형태로 일단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써놓고 뒤쪽에 있는 분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이 명사를 적절하게 변형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형용사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앞에 명사를 쓰는 건 어때요? 괜찮죠?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분사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명사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한번 볼까요? 과거 분사도 어쨌든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명사를 쓰고 과거 분사의 품사를 생각해 봤더니 형용사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랑 똑같죠. 형용사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앞에 명사를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가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나왔을 때 맞아, 틀려 이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동명사, 분사는 다 똑같은데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수동은 뭘 보고 수동이라고 했냐면 형태가 BPP가 들어가면 수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임의로 to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BPP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수동이 아니네요. 그럼 수동이 아닌 것들은, 즉 BPP가 아닌 것들은 다 능동입니다. 능동이면 마지막 단어의 자동사, 타동사 여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 동사 잘 모르겠다 하면 다 타동사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타동사니까 뒤쪽에 명사를 쓰고 얘를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진짜 동사인가요? 아니죠. 진짜 동사가 아니어서 그 앞에 진짜 주어를 못 쓰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뒤를 보면 투부정사가 진짜 동사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가 진짜 동사가 아니니까 뒤쪽에 있는 목적어도 진짜 목적어라고 부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눈치채셨나요? 그럼 무슨 목적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의미상 목적어라고 부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동명사를 한번 볼게요. 동명사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은 투부정사랑 같습니다. 첫 번째, 능동수동을 따져요. 자, 그럼 능동수동, 수동은 BPP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BPP가 아니니까 능동이다. 자, 능동이면 다음 단계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져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면 타동사다.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도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분사로 가볼게요. 현재 분사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 능동, 수동을 먼저 따진다. 수동은 BPP라고 했는데 여기 BPP가 없죠. 그러면 능동입니다. 능동이면 다음 단계 자타를 따진다. 동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타동사로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타동사겠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 목적어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분사가 나와 있는데 얘도 능동수동을 따집니다. 근데 과거분사, 즉 PP 앞에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빙이 생략돼 있다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이 생략돼 있다. 여기에 빙. 그러면 빙은 무슨 동사처럼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비동사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BPP죠. 수동인데요. 수동이면 완전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동태 배웠습니다. BPP 뒤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게 뭐죠? 명사, 목적어를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잘 들어가는 게 있었죠.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중에 하나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붙어 있을 때 요거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명사 뒤에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ing도 마찬가지고요. p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명사와 형용사 뒤쪽에 형용사나 ing, pp가 붙었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 ing, pp 사이에는 셋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be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pp 앞에 빙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빙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이 중에 하나라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